드래곤볼 나를 좋아하게 해줘, 행복하게 해줘, 흥분시켜줘. 본격 가보지 못한 그들만을 위한 리얼 본격 덕후 방송 까까TV. 하지메 마쇼까. 안녕하세요,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한 대로 오랜만에 드래곤볼 제1복권 피규어들 소개합니다. 히스토리 오브 라이벌로 들어온 제품들이에요. 진짜 간만에 들어온 신상복권 제품들이라 요 근래 가게에서 돌리는데도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도전하시고 뽑아가시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목은 좀 이해가 안 가요. 히스토리 오브 라이벌. 라이벌의 역사라는 뜻 같은데, 이게 오늘 제가 야무치 피규어를 안 가지고 나와봤지만 사실 이 복권의 메인 컨텐츠는 야무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메인 소재지. 근데 피규어들 보면 야무치의 라이벌들이라고 할 만한 피규어들은 없어. 손오공이나 오늘 가지고 나온 브로리, 이런 얘들은 야무치 라이벌이라고 하기엔 파워 격차가 너무 크잖아. 감사하게도 그리고 지난 시간도 선물 자랑질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시간 소개 아이템도 다 선물로 주신 걸 소개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피규어 4개하고 큰 피규어 1개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소개할 까독자 찰리님의 선물 두둥두둥! 이번 복권부터 새롭게 추가된 드래곤 아카이브라는 라인이에요. D상 피규어 4종 세트를 까발려서 인증하겠습니다. 가자! 박스는 월코월 비주얼이 생각나는 사이즈고 비슷한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전면에 손오공이 샘플 사진이 있고 윗뚜껑은 야무치가, 측면엔 각 샘플들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4가지 중에 제일 많이 찾더라고요. 야무치엔 푸알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높이 기준 약 10cm. 다른 얘들도 거의 비슷한 크기니까 뒤에 나오는 얘들 크기는 언급을 안 할게요. 푸알과 야무치의 피규어인데 이 장면은 원작에서 부르마가 샤워하는 걸 우연히 목격해서 야무치의 멘탈이 나간 상태를 미니 피규어로 연출을 했어요. 야무치가 이때 여자하고 거의 눈도 못 마주치는 쑥맥 같은 설정이어서 홀딱 벗은 여자 몸을 보고는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었다. 가슴에 무덤이 1개, 2개 이런 대사를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온다고. 재미있는 게 베이스에 대사가 있어요. 이거 미도리님이랑 식사하면서 개봉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까먹었어. 아마 푸알이 야무치사마 정신 차리세요 이랬던 것 같아. 자, 두 번째도 대단히 그리운 장면인데 얼핏 봐서는 이거 부르마랑 손오공 같은데 사실 아니죠. 여기 밑에도 대사가 있어요. 둘 다 지금 변신해서 서로를 속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부르마는 오룡이 변신한 모습이고 손오공은 푸알이 변신한 모습이죠. 서로 변신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특히 푸알은 야무치가 여자한테 약하다는 점 때문에 부르마를 일부러 꼬셔서 밖으로 유인하는 재밌는 장면이죠.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저는 꼭 영화 무관도스럽기도 해서 재미있는 장면이다. 지금 이게 피규어 4종이 전부 SD로 나오긴 했는데 이 제품만은 원작 그림하고 비율이 똑같아. 오룡하고 푸알 둘이 변신 스쿨 동문이란 설정인데 이 장면에서 변신하는 수준이 딱 비슷하다는 거. 세 번째는 신극장판 브로리입니다. 엔딩 부분 장면 브로리인데요. 다친 데를 이곳저곳 싸매고 있죠. 이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브로리라는 캐릭을 대단히 호감으로 봤던 표정이라 이 피규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구 브로리는 진짜 좀 버서커, 광전사 같은 느낌이었다면 신 브로리는 싸움할 때 제외하고는 순박하고 착한 시골 청년 같은 느낌이잖아요. 베이스에 새겨진 대사가 좀 재밌는데 파라가스가 간식을 준 치라이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브로리에게 시키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고 하잖아요. 치라이가 그걸 듣고는 너무 딱딱하잖아, 땡큐라고 해 라니까 더듬거리면서 땡큐 라고 이야기한 걸 베이스에 넣어놨어요. 재밌네요. 마지막 대방의 네 번째는 주인공 납치셔네요. 송고쿠상입니다. 이 장면 워낙 좋아하는 장면이라 할 말이 많은데 마지막 장면이죠. 치라이가 식량 조달하고 집까지 준 손오공에게 키미노 나마요야 너의 이름은 이라고 하자 와타시와 손고쿠 소레토 카카로토 하는 장면 대사를 그대로 여기다 새겨놨다는 거. 정말 오졌어. 전 이 장면 극장에서 마지막에 딱 나오는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 그러면서 순간이동으로 푸슝 하면서 사라지지. 이제 어벤져스로 따지면 엔드게임 보신 분들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I am 아이언맨 하면서 핑거 스냅 할 때 전율이 확 돋잖아요. 저한테는 나는 손오공 그리고 카카로트라는 대사가 그거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니까 뭐랄까, 손오공도 그렇고 아이언맨도 그렇고 그 짧은 대사가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굵은 한마디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제가 더 감동받았던 건 손오공이 와타시와 손고쿠 나는 손오공이다 이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났어도 멋있었을 것 같은데 뒤에 하는 말이 더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카카로트 자기의 세컨드 네임을 이야기하잖아. 아니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설정상 손오공이라는 이름이 세컨드 네임이긴 하죠. 원래는 카카로트라는 이름이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에 와서 손오공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거니까요. 근데 원작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손오공이 사실 이 카카로트라는 이름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라데츠가 처음에 지구에 왔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 카카로트라는 이름으로 손오공을 부르자 나는 카카 뭔가 하는 그런 이상한 이름이 아니야 하고 엄청 부정하거든. 그리고 다들 손오공이라고 부르는데도 꿋꿋이 카카로트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있잖아. 바로 베지터. 베지터는 사이어인식 이름만 부르고 싶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던 거야. 재밌는 건 원작 중에서 그렇게 베지터가 손오공 보고 카카로트라고 부르는데도 오공이 짜증날 법도 하잖아. 그런데 이 호칭에 대해서만 유난히 대꾸를 안 해. 근데 브로리 극장판 마지막에 와서는 손오공이 그것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리고 난 카카로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드래곤볼 팬으로서 전율이 돋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였다는 거. 이게 뭐가 멋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베지터가 부우전에서 힘내라 카카로트 네가 넘버원이다 라고 손오공을 인정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감동이었거든요. 베지터는 그렇게 카카로트라고 손오공에게 세뇌를 시켰던 거고 결국 성공을 한 거야. 이 대사는 손오공이 난 스스로 사이언이다 라고 인정을 한 의미의 멋진 대사라고 생각을 해. 카카로트 이야기하다가 피규어 이야기를 좀 덜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구성이 엄청 괜찮아서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4가지를 전부 다 모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바로 고를 수가 없고 밀봉되어 있는 랜덤이라는 거야. 그래서 뽑기를 해서 D상만 뽑으시면은 원하는 걸 뽑으시려고 뭐가 더 무거운지 막 흔들어 보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이 돼요. 거기다 제품들 퀄리티도 월콜보다 약간 더 괜찮은 수준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위상 피규어를 줄이고 이걸 구성한 건 반다이의 신의 한 수였다. 이것 때문에도 뽑기를 하려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지금 중고시장에서 거래가가 약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거래가 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해요. 랜덤으로 뽑아야 해서 사종을 전부 모으려면 입수 난이도가 있는 제품을 중복으로 다 모으셨다고 이걸 또 선물로 주신 찰리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이쁘고 멋져요. 오늘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저희 카메하우스의 최고 꽃미남이시기도 하시고 저랑 가끔씩 술도 한 잔씩 걸치시는 우타쿠님께서 선물로 주신 히스토리 오브 라이벌을 비상 브로리 되시겠습니다. 짜자잔! 거의 저희 매장 처음에 들어온 복권을 한 10여 회 정도를 뽑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비상 브로리만 2개를 뽑으셨어요. 근데 하나 가지고 계시다고 저한테 이 귀한 걸 또 선물로 주시는 배려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타쿠님. 지난 시간 소개한 어웨이크닝 베지터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까독자님들께서 제가 구하려고 했던 것만 선물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스는 대단히 박력 있어요. 아마 이번 라인업에서 가장 큰 덩치라서 크기도 있는 것 같은데 가격대는 지금 20년 6월 기준 약 6만원에서 8만원대 마스터 라이즈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안쪽이 블러스터 포장으로 아래 위로 되어 있고요. 부품은 몸통이 있고 머리는 파손 방지를 걱정해서 따로 포장, 자립 지지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반프에서 느껴보는 박력입니다. 크기가 먹고 들어가죠. 높이 기준 30cm고 이게 얼마나 큰지 좀 실감을 하시라고 20필름 브로리 A상이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가늠이 가시죠. 어째 지금 보니 하체는 재활용을 한 것 같기도 했는데 조금 더 작은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제 취향은 기존 제일복권 초사이어인 브로리는 버리고 싶을 만큼 이번 게 더 이쁩니다. 크기는 오늘 게 약간 더 작은 수준인데 사실 제가 이걸 제 손으로 개봉을 안 했거든요. 하루는 미도리님하고 저녁 약속을 해놨는데 요새 회사 업무가 좀 밀려서 잔업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시게 해야 됐거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저 선물 받은 저거라도 개봉해서 보시면서 시간 보내고 계시라고 했는데 옆에서 까시면서 막 감탄을 하시는 거야. 이거 진짜 물건이라고. 나도 바쁜 와중에 고개를 돌려봤지. 그 존재감 때문에 일이고 뭐고 순간 얼었어. 뭐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브로리 피규어가 지금까지 반프에서 엄청 뽑았잖아요. 저는 모든 제품을 통해
통틀어서 감히 이 녀석이 최고의 브로리 피규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작 재현이 거의 완벽하고 그 베지터한테 공격당하고 물 위에서 오자루 버전의 힘을 융축시킨 상태로 파워업하는 버전이 그냥 만화 찍고 나왔어요. 헤드가 정말 훌륭하고 브로리 헤드로 나왔다는 얘들 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저도 장사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피규어 리뷰하면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 신 브로리 좋아하신다면 이건 그냥 사셔야 해요. 일본은 지금 거의 10,000엔 이상 호가하는 걸로 아는데 국내 시세가 지금 더 저렴한 편이니까 매물 보이시면 그리고 뽑기가 괜찮은 판이 있으시다면 이 녀석은 꼭 입수하셔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야무치는 아직 제가 실제품을 봐본 적이 없어서 어떤 감성이고 느낌일지 가늠이 잘 안되고, 일단 이번 복권에서는 재판 개념으로 나온 헤드를 바꿔 끼는 손오공이 제일 인기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한 B상과 D상 4종은 복권을 소비하는 분들께서 혹하게 만들어놨다 싶은 구성과 퀄리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확실히 이번 복권을 까면서 느낀 거는 반다이 정규품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션 피규어 쪽 반다이 SHF 라인이라든지 요새 엄청난 구성으로 호평받고 있는 에드버즈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드래곤볼 고정형 스태츄 쪽의 강자는 반프 경품 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욕하고 돈다이다 상술이다 하지만 결국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버린 반프레스토라는 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원기옥 주는 법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